작년에 출시되었던 갤럭시 Z 플립 3는 현재까지 발매된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 중에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판매량의 의미는 그만큼 폴더블의 시장이 커져간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황금 시장을 놓칠 리 없는 중국의 화웨이 역시 Z 플립과 비슷한 형태의 P50 포켓을 내놓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화웨이의 폴더블 폰 P50 포켓은 삼성의 갤럭시 Z 플립 3와 어떻게 다른지 지금 저와 같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TMI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화웨이 P50 포켓과 삼성의 갤럭시 Z 플립 3를 비교하여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공통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스마트폰은 스냅드래곤 888 칩셋과 8기가의 램 그리고 256기가의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화면 주사율 역시 120Hz인 것까지 완전히 동일한 사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P50 포켓의 경우 일반 버전 이외 프리미엄 에디션은 12기가의 램과 512기가의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으나 이 부분을 제외하면 일반 버전과 프리미엄 에디션은 완전히 같은 사양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다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G 지원입니다. 갤럭시 Z 플립 3는 5G 통신을 지원하나 화웨이의 P50 포켓은 5G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재작년에 있었던 미국의 화웨이 제재 때문인데요. 미국은 화웨이의 장비에 대한 보안 및 해킹을 우려삼아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술적인 수출 규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웨이는 5G 스마트폰 칩셋은 물론 구글의 안드로이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재의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5G 흐름에 탑승하지 못하여 화웨이의 매출은 나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처럼 5G 중심의 단말기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지역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면 크기입니다. 갤럭시 Z 플립 3의 내부 화면은 6.7인치의 크기이고 P50 포켓의 내부 화면은 6.9인치로 화웨이 제품의 화면이 좀 더 큰데요. 반면 Z 플립 3의 외부 화면은 1.9인치이고 P50 포켓의 외부 화면은 1.04인치로 Z 플립 3의 외부 화면이 좀 더 큽니다. 이 두 스마트폰을 같이 비교해보면 내부 화면은 조금 차이가 나는 느낌이나 외부 화면은 크기 차이가 꽤 나는 편인데요. 특히 외부 화면의 모양의 경우 Z 플립 3가 직사각형이라 원형 모양의 P50 포켓보다는 텍스트를 표기하기엔 훨씬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면 주름입니다. 갤럭시 Z 플립 시리즈의 고질적인 문제로는 화면 주름이 있는데요. 이 주름은 내부 화면 가운데에 접혀있는 자국을 뜻합니다. 최근에 출시된 Z 플립 3까지도 이를 해결하지 못했었는데요. 화웨이 P50 포켓은 물방울 힌지를 통하여 이를 개선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접히는 부분에 공간을 만들어 디스플레이가 최대한 덜 접히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 P50 포켓에서는 초방막 유리인 UTG를 사용하지 않고 폴드1에 사용되었던 CPI, 즉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유리 소재인 UTG보다 내구도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갤럭시 Z 플립 3는 각각 1200만 화소의 광각, 초광각의 카메라를 탑재하였으며 반면 P50 포켓은 4000만 화소의 광각과 1300만 화소의 초광각을 탑재했습니다. 아무래도 P50 포켓의 화소수가 Z 플립 3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선회도는 더 좋을 수 있겠으나 최근에는 색감이나 HDR 처리 등 후처리 성능에 따라 전체적인 사진의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화소수만으로는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프리스탑과 방수입니다. 갤럭시 Z 플립 시리즈의 경우 초기부터 원하는 각도로 화면을 고정해서 사용하는 플렉스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를 통해 화면 상체를 세워서 사진을 찍는 등 폴더블의 장점을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반면 P50 포켓 역시 화면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긴 하나 Z 플립 3에 비해 세울 수 있는 각도가 매우 좁아 세우는 각도가 조금만 맞지 않아도 상체 화면이 넘어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세워서 쓰기엔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Z 플립 3는 시리즈 최초로 IPX8에 방수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1m의 물속에서 30분 이상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P50 포켓은 공식적으로 방수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는 환경에서는 사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충전 속도입니다. 갤럭시 Z 플립 3는 최대 15W의 고속 충전과 9W의 무선 충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P50 포켓은 40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무선 충전은 아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선 충전은 대표적으로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쓸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무선 충전의 충전 속도가 느리더라도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것과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것에는 편의성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을 찾아서 꼽는 것과 충전기에 그냥 올려놓고 사용하는 것은 편의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신 조금 불편하더라도 유선 충전이 G 플립 3보다 훨씬 빨라서 그나마 다소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갤럭시 Z 플립 3는 3300mAh의 배터리를 탑재했고 P50 포켓은 4000mAh의 배터리를 탑재했는데요. Z 플립 3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배터리 용량 대신 LTPO라는 저전력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반면 P50 포켓은 LTPO를 탑재하지 않고 배터리를 더 많이 탑재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배터리 사용량을 늘렸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 시간에 있어서 둘 다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체제와 가격입니다. 갤럭시 Z 플립 3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으나 화웨이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제재로 인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없어 자체 개발한 하모니2 O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모니2 OS는 대부분 중국 내에서만 이용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 비해 앱의 수납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며 사용성 역시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중국 내에서 사용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으나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엔 커다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운영체제만큼 중요한 가격을 알아보시죠. 갤럭시 Z 플립 3의 가격은 125만 4천원이고 P50 포켓은 8,988위안, 하나로 약 167만원인데요. 이 두 스마트폰은 서로 다른 이점이 있긴 하지만 P50 포켓은 Z 플립 3보다 약 40만원 가까이 더 비싸고 통신사의 주력 통신망인 5G까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Z 플립 3와 P50 포켓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중국 회사들은 기존의 폴드와 비슷한 제품을 선보이긴 했지만 Z 플립과 같은 폴더폰 디자인의 제품 출시는 P50 포켓이 처음입니다. 물론 처음 선보인 것 치고는 Z 플립 3보다 더 많은 배터리와 더 빠른 충전 속도, 그리고 더 적은 주름 등 여러가지 장점은 놀라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모니라는 자체 OS의 한계와 4G 모델만 판매가 가능한 문제 때문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폴더블 시장에 뛰어든다면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시장을 대부분 선점한 삼성에겐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다 2-3년 후에 애플까지 이 폴더블 시장에 합세한다면 폴더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삼성은 그 전까지 독자적인 기술을 많이 개발해놔야 폴더블 시장의 리더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게 폴더블의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